경영자분을 바로 만나볼게요.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무조건 끊임없이 변화하셔야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행이 더 빨라져서 사실 제품당 옷을 사용하는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옷은 컨디션은 여전히 좋고 디자인도 좋아요. 근데 나는 이미 입었기 때문에 소비를 했기 때문에 지겨운 거죠. 이건 남들에게는 새로운 옷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옷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는 빌려주고 나는 필요한 그들의 이 옷을 빌리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빌려주는 사람을 저희는 쉐어러라고 부르고요. 빌리는 사람을 렌터라고 부르는데 이 두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중간 중개 플랫폼을 론칭을 2017년 2월에 했습니다. 조금 서비스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99%라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옷이 안 입는 옷이 있는 고객들은 저희한테 그냥 맡겨만 주시면 저희가 픽업맨이 가서 알아서 픽업을 해오고요. 그 뒤로는 그냥 앱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촬영이라든지 세탁이라든지 배송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저희가 케어합니다. 무료로요. 그리고 본인 옷이 렌탈이 되면 매일매일 수익을 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그 6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수익이 매일매일 정산이 됩니다. 그리고 빌리고 싶은 고객들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옷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저희는 일회권 서비스도 있지만 메인은 월정액 서비스예요. 넷플릭스처럼 월 구독을 하면 매달 자동 결제되고 원하는 옷들을 마음껏 빌릴 수 있는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최대 8벌까지 79,000원으로 빌릴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그렇게 월정액료를 구매를 하고 옷과 가방을 마음껏 빌리고요. 물론 당연히 저희가 세탁이나 배송이나 모든 거를 다 케어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서울 지역의 고객이 제일 많고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 얼리 어답터들이 많은 강남 지역이 지금 제일 많은 고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점점 이제 전국 저희는 서비스는 전국 제주도까지 다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저희가 못했을 뿐이지 제대로. 그래서 저 더 홍보에 힘을 써서 더 많은 고객들을 만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오늘 아주 할인 쿠폰을 파격적인 할인 쿠폰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다 들고 가보시고 여러 개 들고 가셔도 되니까요. 주변 친구들한테도 한번 써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저희 서비스 현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 서비스를 론칭을 한 지는 2017년 2월이에요. 2017년 2월에 패션 쉐어링 플랫폼을 론칭을 하고 저희는 2018년에 카카오 벤처스에서 투자를 받고요. 시드 투자를 받고 같은 해 10월에 싱가포르 진출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서비스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홍콩은 법인 설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이죠. 저희 2달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저희 시리즈 A 투자까지 해서 현재까지 총 누적 투자 50억 정도 투자를 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는 반응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근데 그렇군요. 이제 방송도 출연을 사실 몇 번 했었고 클로즈시아 한번 네이버에 한번 쳐봐 주세요. 네, 그래서 기사도 사실 50회 이상이 1년 전 거여가지고 많이 기사가 나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모습만 보시고 제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로 한 번에 성공한 줄 알고 계신 고객들이 대부분이에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선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린 게 이제 패션 쉐어링 플랫폼이죠. 근데 패션 쉐어링 플랫폼까지 되기까지 정말 많은 피봇을 했어요. 그게 제가 쉐어링 가방 브랜드부터 패션 쉐어링 플랫폼까지 가기가 5년이 걸린 거예요. 아까 그때 그 부산대 앞에서 사업계획서 썼다는 게 쉐어링 가방 브랜드 사업계획서 썼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바뀌는 피봇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 과정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쉐어링 가방 브랜드가 위브아워스라는 가방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똑같았어요. 저는 옷장을 열는데 저는 막상 입을 옷은 없는데 옷은 가득 차 있는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옷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싶다.
패션 쓰레기를 낭비를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으로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패션 쉐어링 가방 브랜드인데 제 아이디어는 제가 직접 가방을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제조로 아이디어를 냈던 거죠. 내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고 나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면 제가 돌려받고요. 그러면 돌려주신 고객들에게 리워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걸로 업사이클링을 하거나 기부를 하는 이런 식으로 패션 공유 경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잘 됐을까요? 네. 상도 탔어요. 상을 타서 여기서 말씀드리나요? 한 3천만 원 정도의 시드머니를 이때 만들어낼 수가 있었고요. 창업 MBA, 카이스트 창업 MBA도 합격이 돼서 창업을 본격적으로 배울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기회들이 많았지만, 네. 좋은 기회들이 많고 사실 또 그 아이디어를 계속 여기서도 계속 인풋을 하면서 계속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주고 돌려받고 리워드 주는 시스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제 이게 원단이잖아요. 원단에서 쓰레기를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 해서 제로 웨이스트 디자인까지 해서 와디즈 혹시 크라우드 펀딩 와디즈나 이런 데서 다 이제 100% 이상 달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회사는 성장을 하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스템이 옐로우 라벨 시스템이에요. 라벨이 붙어있는 제품을 저희한테 돌려주시면 저희가 리워드를 드리는 거죠. 매장도 4군데 정도 냈었고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아이디어 어떠세요? 창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 좋은가요? 괜찮나요? 저는 상당히 미션을 가지고 했어요. 상당히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의 그때만 해도 한국의 탐스가 되겠다며 정말 브랜드로서 세상을 혁신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막상 고객들을 만나니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공유에. 그래서 돌려달라고 판매하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브랜드를 만들고. 그것도 너무 어려운데 돌려달라고까지 설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러면서 느꼈던 게 고객을 절대 설득하는 제품은 안 된다 였어요. 어떤 제품을 그냥 내놓고 고객들이 자연스럽게 써야 그 제품은 경쟁력이 있는 거지 써주세요, 사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설득하는 제품은 또는 서비스는 경쟁력이 없다. 이 포인트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데 앞으로 또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래서 생각했던 게 클로젯 쉐어예요. 그래서 뭐 어떤 포인트를 생각했냐면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서 내놓는 거는 브랜드 자체가 매력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고객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매력적인 브랜드들을 그냥 다 모아서 함께 쓰면서 패션 쓰레기를 줄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아까 중간에 있었는데 그래서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도를 보고 싶었어요. 저희 미션은 계속 안에 있었고 이걸로 명품 가방으로 끝내지는 않겠다는 미션은 계속 있었지만 이미 브랜드 가치가 있는 것들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쉐어링 플랫폼도 론칭을 하게 됩니다. 그 패션 쉐어링 플랫폼을 론칭을 할 때는 3월에 시작해서 제가 한 6개월, 9월까지 6개월 만에 팀빌딩과 베타 서비스 론칭까지도 다 끝내는 정말 빠르게 움직였죠.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그 패션 렌탈 서비스, 명품 가방 렌탈 서비스를 시작했을 땐 제가 실리콘밸리 파트너의 투자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운이 좋게. 그래서 근데 뭐 큰 금액이 아니고 시드머니였기 때문에 가방을 한 30개 정도 사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렌탈이 됐을까요? 마케팅비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 베타 서비스 내놓고 페이스북에 월 5만 원 정도만 돌렸어요. 근데 첫날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주문이. 그리고 이 서비스는 월정액 렌탈 서비스였기 때문에 계속 바꾸는 서비스예요. 가방을. 그런데 가방이 30개밖에 없어도 구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해서 제가 직접 배송을 갔죠. 제가 모자 쓰고 다 배송복 입고 배송을 갔었죠. 그리고 우리 이 서비스 대박이다 이제 내가 고객들이 원하는 걸 찾았다. 그동안 고생하고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 보름 내내 주문이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첫날 딱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가 추석이었는데 추석을 전체 반납을 하고 일주일 동안 베타 서비스인 웹사이트였지만 10번 이상을 고칩니다. 여기서 10번은 뭐 디자인도 고쳐보고 멘트도 고쳐보고, 그러니까 마케팅 돈을 쓰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를 바꿔봅니다. 고객한테 어떤 메시지가 우리가 잘못 전달됐을까. 그러니까 그 테스트를 끝내니까 저희가 3개월 뒤에는 대기 인원만 500명이 되는 서비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대기자,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는 가방이 100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서비스 쓰고 싶다고 선착순으로 줄 서 있는 사람이 500명이 되는 서비스가 됐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가방이 모자라잖아요. 이제 고객은 넘치고요. 오히려 이제 반대에, 아까 전과는 반대에 이제 고민이 생긴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나는 이미 시드머니가 다 떨어졌고 이 수요는 분명 있는 시장이고 제가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사업가라면 한번 뭘 했을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고객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공급이 달리는데 그 대기 고객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집에 안 쓰는 옷이나 가방 있냐고. 그러니까 이때요. 그거를 2개를 내놓으면 내가 이 서비스를 아예 무료로 주겠다. 왜냐면 우리는 2개 있고 하나를 빌려주면 되는 거니까요. 계속 바꾸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다 예스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때까지 몇 년 동안 썼던 가방이기 때문에 2개를 내놓고 제가 또 저희가 정책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보상 정책이 그걸 편하게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이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계속 렌탈 모델로 가면 분명 저희는 1,000억 이상 투자를 받아야 엑시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였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상당히 또 리스크가 있으니 공유 플랫폼으로 가보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이런 그림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늦게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 성장 곡선이 나오긴 하는데 이 초반에 박스에 있는 걸 보시면 저희가 성장을 거의 안 하죠. 이건 또 한국에서 너무 새로운 서비스인 거예요. 이때가 2017년이거든요. 지금도 너무 새롭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보는 서비스라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이거는 사실 이런 모델을 미국에서도 계속 테스트를 했지만 실패를 하는 모델이었거든요. 한국에선 존재를 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고객을 모집을 하는데 첫 달에도 사실 가방이 한 50개 정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도 50개밖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 양이 성장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도 고민을 좀 많이 했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때는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되게 소규모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객한테 물어보고, 아까 똑같아요. 고객한테 물어보고 내부 데이터를 정말 열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성장은 하나도 안 했는데 한 번 내놨던 고객은 무조건 또 내놔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처음에는 신뢰를 하지 않으니까 저희 서비스를 의심삼아서 하나 내놨는데 수익이 생기고 너무 편리하니 그 다음에 또 내놓고 반복 쉐어링을 하거든요. 저희는. 이 포인트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외부적으로 메시지를 날리는 걸 하지 않고요. 오로지 지금 있는 고객만, 적더라도 있는 고객만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더 내놓게 합니다. 하나 내놓을 거 2개 내놓게 하고요. 2개 내놓을 거 3개 내놓게 하고 그렇게 계속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드렸어요. 지금은 저희가 제일 많이 버신 분은 2천만 원 넘게 버셨거든요. 안 있는 옷으로 그냥. 그러니까 수익률이 정말 좋아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는 브랜딩을 걱정을 많이 해서 이런 명확하게 집어주는 걸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때부터는 더 고객이 원하는 게 이런 부분이구나, 이게 갈증이었구나, 그래서 옷이 나오지 않았구나, 가방이 나오지 않았구나 생각해서 명확한 수익금을 제시를 했더니 아까 같이 이제 D 6개월 만에 저희가 이렇게 성장을 한 거고요. 앞에 6개월 동안은 성장 1도 안 했다가 D 6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던 거고요. 지금은 저희가 100배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3년이 아직 안 된 시기인데요. 원래는 50개 정도의 옷과 가방을 받았다가 지금은 5,000개 넘는 제품들이 저희 물류센터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제 거의 마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강연을 하면서 3가지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 보고 3가지만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만약에 창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은 무조건
끊임없이 변화하셔야 돼요. 이제 세상은 너무 빨리 바꾸기 때문에 본인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시간조차도 아껴서 끊임없이 계속 테스트를 하고 변화를 하지 않으면 그 정답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래학자조차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거는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하드싱이라는 책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클릭 모먼트 하드싱 이 두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정말 정통적인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이 정말 큰 걸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화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표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인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3년 내내 지금 사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업한 기간만 생각하면 1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항상 듣는 얘기가 너는 인복이 너무 많다. 근데 저는 그거는 대표의 자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설득력이 좋아서든 정말 성격이 좋아서든 탤런트들을 끌어들일 수 없다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하는 일은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하는 일은 탑 우선순위가 탤런트들을 모으는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요즘에 채용하고 있고 사람들 보고 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저는 멘토가 있었던 게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는 정말 급속 성장할 수 있었던 지름길 같았어요. 그거를 위에서 끌어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훨씬 더 5년 걸릴 거 1년 반에 해낼 수 있는 거는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요 세 가지를 테이크어웨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최종 비전은요. 세상 어디로 가도 내 옷장이 있는 세상 원하거든요. 지금은 싱가포르, 홍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 안에 아시아의 20개 이상 도시들을 연결하는 거고요. 지금은 옷장 이제 미니멀리즘으로 쓰실 수 있는 게 국내에서만 가능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했을 때는 캐리어 없이 여행이나 출장 가셔도 캐리어 없이 그 나라에서 옷 빌리고 반납하고 돌아오시고 하실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만들려고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작을 저희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